기름진 음식을 좀 먹으면 바로 설사하고 소화력도 약한 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싱겁게 먹는 분들이. 자, 이번 시간에도 닥터 조한경 선생님의 환자혁명에 있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역류성 식도염의 기전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PPI,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때 2주 이상 먹지 말라는 FDA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소화되지 않는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정제 탄수화물, 피자, 핫도그, 그리고 햄버거 이런 그 소화 효소가 다 파괴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위액을 짜내고 이러다가 바로 여러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이 유발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위산분비를 억제하는 억제제를 계속 먹었더니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대신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역류성 식도염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볼 수 있는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역류성 식도염의 모든 기전이나 또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 저염식이 이 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한 번 더 깨닫게 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위산의 주 성분은 뭐다? 염산이다. 중요한 겁니다. 염산이다. 여기서 답 다 나오죠. 자, 염산은 분자식으로 쓰면 HCl입니다. 자, HCl은 수소, 하이드로젠과 염화물, 클로라이드가 결합된 분자 구조죠. 자, 우리 몸의 70% 이상의 물 H2,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이다 보니까 수소는 충분합니다. 여기 2가, 2가 작은 글자여야 되는데 저희가 처리가 안 됐네요. 자, 문제는 염화물입니다. 자, 염화물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염화물은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자, 그럼 답 나오죠. 위산이 안 나와서 생기는 병이 뭐예요? 위산이 너무 과잉으로 분비가 돼가지고 생긴 역류성 식도염. 그래서 위산분비 억제제를 쓰는데 자, 문제는 염화물입니다. 염화물은 소금에서 옵니다. 자, 소금은 영어로 소디움 클로라이드, 즉 염화 나트륨입니다. 화학 구조를 보면 NaCl로 표기가 되죠. 자, 물 H2O에 수소와 소금 NaCl이 합쳐지면 위산의 주성분인 염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산의 주성분인 수소와 염화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역류성 식도염은 충분한 소금을 섭취해야 강한 위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저염식이 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는지 이제 이 기전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싱겁게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어서 일부러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마을에 처음 오셔서 이제 식도염 환자들 또는 그 담도암 환자분들이 가끔 오셔가지고 저는 저염식 하던 사람이라 여기 오니까 너무 짜서 못 먹겠어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해독식을 333으로 한 달, 2달 하시다 보면 이제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입맛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만 소금기가 들어가도 굉장히 짜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저염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 건강에 좋다는 인식에 강하게 뿌리 박혀 있는데요. 그러나 싱겁게 먹는 습관이 혈압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돼요? 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위산만 약하게 만듭니다. 자, 집안 내력으로 싱겁게 먹는 사람들은 대체로 위장이나 소화기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좀 먹으면 바로 설사하고 소화력도 약한 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싱겁게 먹는 분들이.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짜게 먹는다는 게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병원에 가도 그렇게 말하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말하니까 저염식 식단으로 챙겨 먹은 결과 여기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염식을 했더니 고혈압 환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 환자만 늘어났습니다. 자, 2010년 가장 많이 처방된 처방량 1위가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였고 2위가 넥시움이라는 위산 분비 억제제였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불량인 분들이 많이 드시는 이런 넥시움이라는 그 위산 분비 억제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염식을 해서 아주 그냥 무염식이나 저염식으로 먹었더니 이런 병에 걸리니까 짜게 먹어야 할까요? 그렇다고 일부러 짜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는 것이 비법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짜거나 맵게 먹으면 위산과 상관없이 식도와 위 사이의 괄약근이 느슨해져서 열려버리면 오히려 역류하죠.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것처럼. 다만
의도적인 저염식 식단을 고집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제 소금, 가짜 소금 대신에 미네랄이 살아있는 진짜 소금을 드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자, 저염식이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여러분의 식습관을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저염식이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여러분의 식단을 다시 조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저염식을 해야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피를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좋은 피를 만드는데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셨죠? 부갑상선 절제에만 칼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칼슘이나 각종 이 마그네슘이나 모든 미네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미네랄을 다 정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네랄을 살아있는 미네랄을 드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미네랄이 소금인 거 아시죠? 그래서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소금이 결핍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물이나 뭐 장아찌나 뭐 이런 거 많이 드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뭐 젓갈 종류도 이런 젓갈은 대표적인 아질산염이 바글바글한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김치 드실 때 젓갈 김치 드시면 고기 생선 드시는 거 못지않게 암이 신속하게 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실 수 있는가? 자, 위산을 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처방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뭐 위궤양이나 또는 장상피화생이 있으신 분들이 짜게 먹으면 증세가 더 악화될 줄 알고 굉장히 무염식을 하시는 분들, 이러면 위산이 더 묽어지기 때문에 증세가 더 악화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위산을 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위산을 더 강하게 만들어줘야 식도 괄약근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또 제산제나 위산 분비 억제제를 먹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위산 분비 억제제나 소화제나 제산제 대신에 오히려 식사 때마다 뭘 드시라고요? 과일과 채소 속에 맞는 엽산이나 비타민 B12나 또는 펩신 소화효소를 드시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소화효소를. 또한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은 진짜 계속적으로 요새 비타민 C보다 비타민 B에 대해서 더 공부 많이 하시죠. 비타민 B군은 이 티아민이나 이런 비타민 B6나 B12가 얼마나 이 두뇌 건강과 뇌가 건강하면 여러분이 이 바이탈 사인도 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 아이언,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멸치꼬다리 우유 한 컵씩 매일 드시면 될까요? 예, 지금까지 공부하셔서 그게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런 비타민 B군이나 마그네슘이나 아이언이나 칼슘 다 어디에 많던가요? 부족하신 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영양제를 섭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흡수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러나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은 채소와 과일 가운데 있는 살아있는 특별히 비타민 B군은 정제되지 않은 현미나 통밀, 오트밀과 같은 곡류에 많은 거 아시죠?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런 영양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뭐 피자, 뭐 이런 감자튀김, 햄버거, 효소가 다 파괴되고 이 영양소가 살아있지 않은 음식들을 드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음식으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실 수 있도록 살아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또 한 가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이나 또는 장상피화생이신 분들이 레몬이나 신과일을 안 드시려고 그래요. 왜냐면 가뜩이나 속이 뒤집어지는데 레몬즙이나 오렌지 주스나 뭐 이런 걸 먹으면 속이 더 뒤집어질 줄 알고 지레짐작하셔서 아예 못 드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어떤 처방이 있어요? 식사 15분 전에 레몬즙이나 생강차를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요? 레몬즙은 속을 더 쓰리게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신맛이 강해서 그렇지 강한 산성이 아니고 위액을 분비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위산이 강해지니까 역류성 식도염 증세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식사 전에 레몬즙이나 이런 생강차를 조금 드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일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바로 식도와 위 사이의 괄약근을 열어버리는 음식을 드시면 안 되겠죠.
자,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처럼 효소가 파괴된 음식과 식도와 위사의 괄약근을 여는 음식이 뭐냐면 바로 커피에 함유된 대표적인 카페인. 여러분 물 대신 카페인이 여러분의 세포를 탈수시켜서 여러분의 유방암이 되었고 췌장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암, 식도암 이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카페인도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담배는 말할 것도 없죠.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소화가 어려운 음식, 다시 말하면 효소가 파괴된 음식, 엔자임이 파괴된 음식. 여러분 효소가 어디에다 살아 있습니까? 효소가. 과일과 채소에는 소화 효소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음식을 로푸드로 가급적이면 그렇다고 센 것만 드시라는 게 아니라 50도 이하에 파괴되지 않은 음식을 8일내를 기억하세요. 60%에서 80% 정도는 살아있는 음식으로 배를 다 채우시고 나머지 단백질이나 지방질은 10% 10%씩 이런 비율로 식사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미스터 코리아 그 다음에 올림픽 운동선수들이 가장 좋은 식단이 바로 8일내 식단으로 이 살아있는 음식으로 먹기 때문에 건강하고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8일내 식단을 기억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효과적으로 소화할 줄 모르는 이런 죽은 음식들, 효소가 파괴된 음식들, 가공 치즈, 소세지, 라면, 아휴, 이거 젊은 친구 우리 학창 시절의 주 메뉴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이 요새 20대 위암 말기로 오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참 너무 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아요. 요새 이게 매운 거 좋아하고 뭐 마라탕 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 핫소스들 좋아하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맵지 않으면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데 좀 지나면 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식단을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 즐기다 보면 혈액에 열을 일으켜서 신경을 흥분시켜서 성격이 다혈질이 되고 왜 불쑥불쑥 올라오고 이렇게 까칠해지는지 아십니까? 소화기가 병들어 있으니까 이 까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까칠해지시는 분들 보면 자극적인 음식을 제한하셔야 합니다. 속이 편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런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위산분비 억제제로 여러분이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으면서 고치려고 하시니까 위암이 생기고 췌장암이 생기고 식도암이 생긴 거라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원인 기전을 분명히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아시겠죠? 식도염약 계속 드시면 되죠? 위산분비 억제제 계속 드시면 되겠죠? 병 주고 약 주고 나는 오늘 내일 죽어도 오늘 피자 한 판 꼭 먹을란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역류성 식도염에서 시작해서 큰 병을 불러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주의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거 제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 아시죠? 스티븐 잡스. 자, 스티븐 잡스가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 축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자, 우리 한 선생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인생이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일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집에 가서 땅도 사야 되고 집문서도 정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급한 일을 하셔야 됩니까?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만일 당신이 매일을 삶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 당신은 대부분 옳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는 것을 하게 될까? 그리고 여러 날 동안 그 답이 아니요 라고 나온다면 저는 어떤 것을 바꿔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삶에서 큰 결정들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암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책에 보면 많은 말기 암 환자분들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다가 건강해지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 100가지만 해보고 죽어야지. 그렇게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건강해지셨어. 자, 여러분들도 버킷리스트 좀 작성해 보세요. 자,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더니 그것이 내 삶에서 큰 결정들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 가장 큰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모든 외부의 기대들, 모든 자부심, 모든 좌절과 실패의 두려움, 그런 거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을 남기게 됩니다. 당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당신이 잃을 것이 있다는 생각의 함정을 피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스티븐 잡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벌거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쫓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스티븐 잡스가 병실에서 죽음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티븐 잡스가 병에 걸려서 병실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비즈니스계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병들어 누워서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순간 나는 깨닫는다. 자부심에 빛나던 사회적인 인정과 부는 결국 죽음 앞에서 희미해지고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어둠 속에서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빛과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삶을 이어나갈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강원도에 아파트 12채 마련하신 사모님이 산소호흡기 끼고 여기 오셨어요. 아파트 12채, 12채가 아니라 20채입니다. 야, 얼마나 참 이 아드님은 또 흉부외과 과장님이시고 1년 만에 싹 퍼주셔가지고 선생님하고 오셨는데 도저히 저희가 산소호흡기 없이는 산소호흡기 끼고도 지금 앉아서 누워서 주무시지를 못해요. 이 폐가 압박이 와서. 그래서 앉아서 산소호흡기 끼고 뜬 눈으로 쥐새는 그 사모님과 제가 했던 그 대화가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차피 이제 한 달 남짓한 나에게 남겨진 그 시간들, 그 시간을 이제는 비록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지만 정말 나와 만나는 시간, 내 내면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그렇게 정말 빤스 쪼가리 다 기워가면서 아파트 20채는 만들어놨는데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 얘기가 저는 아직도 그 사모님이 요 103호에 계셨었는데 그게 제 뇌리에서 가끔씩 그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막 바쁘게 뛰어가고 뭐 연구하고 뭐 논문 쓰고 막 정신없이 바쁘고 여러분 뭐 상담하고 막 이러다가도 문득 내가 왜 뛰어가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발바닥에 불나고 있지? 저도 그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도 내 인생이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숙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 대신 아파줄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자, 마지막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한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삶입니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삶이라는 연극의 커튼이 내리워지고 휘장이 거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인 것처럼 가족 간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파서 밤에 잠 못 자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28년째 이 중증 환우분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대소변 받아내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이 오늘 이 눈을 감아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을 보는가 하면 그런 분들은 또 회복이 또 굉장히 빨라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뭐 내일 죽어도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서도 부끄럽지 않을 자세로 그렇게 사는 분들은 이상하게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말기 시한부 선고받고 오신 분들인데 근데 그냥 하루 더 살아야지 1년 더 살아야지 아둥바둥
그리고 뭐가 미워서 내려놓지 못하고 집에 지금 아파트 누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계시는 동안도요. 부동산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며칠을 못 주무시더니 그냥 바닥을 치시는 분도 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그거 좀 잘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늘 뚜껑 열리게 하던 평생 왼수인 배우자. 그 배우자를 사랑하고 나를 마음 아프게 했던 친구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릇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더불어 타인과 더불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맞춰볼까요? 자, 시작. 오늘 내가 허무하게 보낸 하루는 어제 주군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오늘 내가 허무하게 할 일 없이 보낸 하루는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1년, 뭐 한 달,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죽는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최선의 방법이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참 오늘 내가 나의 시간이 마지막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큰 의미로 다가오셔서 여러분이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